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더샵 분당 TL1입니다.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단지로 아직 모집 공고 전입니다. 그래서 정식 청약 공고가 나오기 전 미리 살펴봐야 될 것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세대 수는 873세대, 그중 분양 물량은 약 102세대 정도고요. 예상하는 분양가는 평당 6,700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약 34평 기준 22억에서 23억 정도 나오죠. 자, 청약 접수일은 모집 공고는 10월 31일 금요일 날 예정되고요. 이게 한 차례 밀린 거죠. 그리고 특별 공고나 1순위는 11월 둘째 주 예상합니다. 필요 자금은 15억 이상 현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10월 15일 규제가 미적용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세 차익은 평당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4억에서 6억 정도 예상합니다. 제한 사항은 전매 제한만 3년 있습니다. 실거주 없고 대출 규제 없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갈 건데, 자, 청약 정보 이렇게 보고요. 평면도 보고 입지 살펴보고 시세 차이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정을 봐보겠습니다. 원래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 모집 공고보다 더 일찍 떠요. 모든 공고들이 다. 그래서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을 보고 10월 24일 금요일로 뜬다고 다들 예상했을 텐데 예상과는 달리 지금 연기가 되었어요. 10월 31일로. 이것도 예정이라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31일로 나오게 되면 특별 공급은 11월 10일이 되겠고 1순위는 11월 11일 화요일이 되겠죠.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102세대에 나온다는 점, 요 정도 알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급 물량을 보죠. 총 3가지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66 타입. 66 타입은 타입이 2개로 나눠져 있고 43세대를 뽑고요. 74 타입은 3가지 타입이죠. 총 5세대. 그리고 84 타입은 좀 종류가 많아요. 6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총 53세대. 다음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규제 적용 여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10월 15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죠. 엄청나죠? 비규제로 됩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만 3년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당해도 원래 규제면 2년인데 성남시 1년. 그리고 가점제 물량도 줄고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래서 예치금 최소 200 정도 필요하고 아마 청약 예상 가점은 69점 이상이라고 예상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LTV 적용도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엔 10월 15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 해당 사항이죠. 그래서 40%가 아니라 70%가 된다. LTV 70%. 즉 대출도 6억까지 가능하다. 또 중도금도 보면요. 똑같이 10월 15일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재건축 재개발 주택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여기도 그래서 중도금 대출도 다 나옵니다. 전매만 3년이라는 점. 자, 분양가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지금 요 매일경제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분양가가 22억 이상으로 예상된다. 대출 4억 원을 받아도 근데 사실은 대출 4억이 아니라 6억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정보고 분양가가 22억 이상으로 예상된다는데 그러면 약 평당 6,700에서 7천 정도를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34평 기준 23억에서 24억이다. 이따 뒤에서 자세히 볼 거지만 바로 밑에 있는 상록마을 우성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24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4억이라고 치면 초신축 TLO는 20억대 후반은 좋게 가지 않을까. 시세 차익은 6억 정도. 만약에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면 시세 차익은 4억 정도로 줄어들겠죠. 분양가가 6,700 정도로만 나와도 시세 차익은 6억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평면도를 볼 건데 평면도를 살펴보기 전에 원래 평면도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평면도는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58 타입. 58 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다 보니 거실과 나란한 방이 요 침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투베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 하나가 뒤로 빠지게 되죠. 옛날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 주방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수납 공간도 있었고요. 방 하나 구조고요. 전용 58이면 약 25평인데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좀 평면 구성이 아쉬웠던 평면입니다. 다음으로 66 타입과 67 타입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이라 거실과 침실 같은 방향을 보고요. 나머지 방 두 개가 이렇게 북향을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방 되게 좁고요. 다용도실이 조그맣게 여기 있었네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 점은 좀 아쉽고요. 자, 이제 이게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다 보니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뒤에 새로운 평면도를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제일 적은 타입이 58 타입이었기 때문에 극소형 평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진행이 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가장 작은 타입인 66 타입부터 보죠. 약 27평형입니다. 27평형이고 요것도 투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자, 투베이라 여기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방 하나가 딸려 있고 거실 이렇게 창이면 똑같이 같은 향을 봅니다. 그리고 방 두 개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좀 타워형인데 좀 특이한 구조죠. 원래는 요 방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보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마 리모델링 단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4 타입을 보죠. 74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근데 보면 똑같이 3베이 판상형입니다. 자, 3베이를 보시면 거실 가운데에 방 두 개가 이렇게 따라오고 나머지 방 하나가 이렇게 북향을 봅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 방 두 개도 남향이 되는 구조죠. 보시면 화장실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요. 좌우 타입은 비슷한데 우 타입이 요 발코니가 좀 더 크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좀 더 크고 그래서 우측 타입이 서비스 면적이 더 많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74 타입은 총 5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고요. 66 타입은 약 43세대가 분양 물량입니다. 자, 이제 84 타입을 보죠. 84 타입은 2베이, 3베이, 4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면도가 아직 확실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평면도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일단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투베이부터 보죠. 투베이는 역시나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이렇게 투베이고요. 그리고 양면 개방창이에요. 이렇게 창이 두 개가 나 있죠. 그래서 개방감이 좋아 보이고요. 방은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요. 무난무난한 투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팬트리도 보이고요. 수납 공간도 좋아 보이고. 자, 그 다음으로 3베이 봅시다. 여기가 3베이 판상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 거실이 여기 있고 방 두 개가 거실과 좌우 측에 있고 방 하나가 북향을 보는 게 대표적인 판상형 구조죠. 그런데 보통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딸리기 마련인데 다용도실이 주방 위에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기를 시키려면 여기서 창문을 열면 바로 바깥이 아니라 이 다용도실까지 열어야 환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마통풍 하는 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보면 4배입니다. 제일 좋은 평면이죠. 거실 가운데에 방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네, 4배의 반상은 너무 좋죠. 여기도 이렇게 마통풍이 가능하지만 주방창 위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마통풍을 하려면 다용도실 문까지 열어야 된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4베이 판상형은 보통 드레스룸이 좀 길게 나오는데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왔어요. 그건 좀 아쉬운 평면입니다. 네, 평면 선호도는 당연히 4베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베이, 그 다음에 타워형이 되겠죠. 네, 총 물량은 53세대가 나옵니다. 확실한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정확한 평면도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더샵 분당 TL1 위치를 보시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총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성남시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한 게 분당구죠. 분당구 내에서 서, 수, 정. 요 세 개 동이 메인 입지입니다. 서현, 순회, 정자. 여기에서 분당 TL원은 정자동에 위치해요. 그래서 정자동 위치를 보면 서수정 중에 교통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정자동 학원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탄천이 쭉 흘러요. 그리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 초품하죠. 그리고 정자중도 있고요. 순회보다는 학군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요.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 개통 덕분에 교통도 많이 좋아져서 정말 직주 근접에도 좋고 살기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축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갈수록 더 가치는 높아지겠죠. 자, 시세 차익을 보면 요
상록 우성. 요렇게 보시면 요게 상록 우성인데 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24억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라이프, 상록 라이프 아파트. 여기가 보시면 94년도인데 18억 5천을 찍었고요. 초신축인 여기 TL1 같은 경우엔 당연히 우성 아파트보다 높겠죠. 정자가도 가깝고 그리고 무엇보다 초품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20억 중후반은 나오지 않을까. 또한 TL1이 입주하는 입주 시점에도 정자 인근의 유일무이한 신축 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6,700에서 7천 정도라고 감안을 하면 최소 4억에서 6억 정도는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분양가에 따라서 시세 차익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진짜 규제를 피한 유일무이한 단지죠. 제가 며칠 전에 리뷰한 단지들은 무순위였어서 무순위는 원래 어, 원 모집 공고를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지금 분당 TL1 같은 경우는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종전 규정을 따라간다는 그 규정 때문에 다행스럽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단지이자 유일무이한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흥행할 수밖에 없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도 나오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엔 정확한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